1994년 버스ker빌 숲에서 발생한 어린이 대량 학살의 원인으로 불리는 전설, 블레어 마녀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떠난 3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듣게 되는 주민들의 생생한 증언과 믿을 수 없는 초자연적 현상. 이 과정에서 고조되는 3사람의 갈등. 뭐 요즘에 그 곤지암 보시고 진짜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1999년 당시에는 이 페이크 다큐멘터리라는 장르 자체가 생소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작진들이 관객들이 미끼를 콱 물게 하려고 영화 관계자들이 영화가 개봉하기 무려 1년 전부터 수많은 떡밥을 미리 던져놨는데요. 블레어 마녀의 전설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홈페이지를 개설해 관련된 내용을 업데이트해놨고요. 거기에 3명의 실종 사건에 대한 경찰 기록부터 부모님의 인터뷰까지 올렸습니다. I hope you're never in my situation and you never have to depend on Sheriff Cravens to help you out. 심지어 실종 전단까지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 모든 건 페이크. 이것도 페이크야? 게다가 가장 중요한 게 연기하는 배우들 아닙니까? 네. 그래서 배우들에게조차 블레어 마녀의 전설이 가짜라는 사실을 숨겼고요. 귀신 소리, 공포 효과 등을 일체 배우들에게 알려주지 않아서요. 저희가 본 대로 정말 리얼한 공포감을 그대로 살릴 수 있었던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블레어 위치를 본 관객들은 블레어 마녀의 존재를 믿으며 전설을 직접 밝혀보겠다고 3355 모여 메릴랜드주의 버킷스빌 숲을 찾아가게 됐는데요. 그럼 눈을 뜨지도 또 눈을 감지도 못한 새로운 공포의 시작. 오늘 밤 블레어 위치에서 확인해 보시죠. 남양 특집 1탄 혼자 봐도 혼자 같지 않은 공포영화 19 이번엔 7위 공개하겠습니다. 캄보디아 캄포트 지역. 한낮에도 앞을 볼 수 없는 안개로 뒤덮인 거긴 귀신이 덮치는 저택이에요. 한 번 들어가면 쉽게 나올 수 없을걸요? 안 가는 게 좋아요. 이렇게 북고산에 있는 한 대저택인 이곳은 바로 영화 R포인트의 촬영지입니다. 근데 저 영화는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네, 지금도 뭐 시간이 지났지만 영화 채널에서 방송도 많이 나가고 검색어에도 자주 오르는 영화입니다. 자, 1972년 베트남 전쟁 막바지 사단 본부 통신부대의 무전기로 6개월 전에 로미오 포인트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18명의 수색 대원들로부터 계속해서 구조 요청이 들려오고 결국 또 다른 부대가 이 대원들의 흔적을 찾아 나서며 이야기는 시작되는데요. 자, 총탄이 오가는 전쟁터. 하지만 적보다 무서운 건 왜 대답 안 해요? 시끄럽잖아요. 바로 내 옆에 있는 동료가 원혼, 즉 귀신일 수도 있다는 무시무시한 심리적 공포. 귀신이 올려 동료를 위험에 빠뜨리는 병사를 구하기 위해 주인공 최중희는 긴장을 늦추지 않습니다. 관등성명. 안 들려? 관등성명! 하하. 저때 긴장감. 야, 이 몰입되는 이 긴장감, 이 스피디한 거. 야, 잘 만들었네요. 케이브 만원서 몇 개야? 몇 개야? 관등성명 돼! 그들이 오고 있어요. 그들이 오고 있어요. 동네 바보구나. 내가 오해가 있었는데. 자, 아무튼 이 영화가 더욱더 공포스러운 이유. 바로 원혼들의 피로 가득한 R포인트 실제 촬영지에 또 스토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영화의 배경은 베트남이었지만 실제 촬영지는 말씀하신 대로 캄보디아 보코 팔레스 카지노 호텔로 20세기 초 프랑스군의 휴양지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안개가 자욱한 이곳에서 촬영 내내 기이한 현상들이 끊이지 않았는데 자, 배우들은 평소엔 괜찮다가 건물에만 들어가면 몸이 아파왔고요. 심지어는 봉수창 감독마저도 좀 전까지 뚜렷하게 보이던 저택이 안개 속에 단 몇 분 만에 사라졌어요. 귀신 들린 집이 분명해요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정말 뭐 미스터리 그 자체인 공간이었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1970년대엔 캄포트 주민들이 캄보디아 내전에 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유 없는 고문과 함께 총살을 당한 정말 끔찍한 역사와 한이 서린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화 촬영 소식을 들은 현지인들은 귀신의 저주를 우려하면서 촬영팀을 하지 말라고 말렸고요. 결국 촬영팀은 고사를 지낸 뒤에야 영화 촬영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저기서 찍은 거 보면 감독이 저 장소가 어지간히 마음에 들었나 보네요. 그렇죠. 손에 피를 묻힌 자는 돌아갈 수 없다. 그럼 적보다 더 무서운 극강 공포. 과연 그 끝은? 관등성명대라. 남양 특집 1탄 혼자 봐도 혼자 같지 않은 공포 영화 19 6입니다. 이번 특종은 1998년도 당시 전국 2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역대 가장 흥행에 성공한 공포 영화인데요. 여고괴담 1편입니다. 공포 영화는 흥행하지 못한다라는 편견을 바로 깨버렸습니다. 리즈 시절 선생님으로 출연했던 이미연 씨. 현재 근황이 몹시도 궁금한 배우죠. 김규리 씨. 예쁘고 공부도 잘하는 사기캐를 연기한 리틀 이미연 박진희 씨. 그리고 무려 9년째 학교에 다닌 반전 귀신 최광희 씨. 아, 최강희. 정말 학교에서 전해져 오는 실제로 있을 법한 괴담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에 한 명쯤은 있을 법한 무서운 선생님들. 그리고 만년 2등의 서러움, 왕따 문제까지 세기말 학교를 가감없이 묘사하는데요. 입시 스트레스, 예. 또 비인간적인 어떤 학생들의 생활 뭐 이런 것들이 다 녹아져 있어서 더 공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학교에서 한 번쯤은 꼭 해봤을 그 분신사바 의식 아, 있죠? 아, 不審様不審様置いてください 실제로 하면은 꼭 힘을 주는 애가 있어요. 글로 가요, 이렇게. 예. 하지만 그 중에서도 여고괴담 속 킬링 파트는요.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지금도. 아, 깜짝이야. 어우. 예상했는데 약간 놀란 거 있지? 저렇게 빨리 왔었나? 알면서도 무섭다. 알면서도 이게 또 손에 땀을 또 쥐게 만드네요. 깜짝이야. 근데 진짜 무서운 게 뭔 줄 아세요? 뭐예요? 최광희 씨가 전현무 기자와 동갑이라는 사실. 여고괴담 시리즈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스타를 배출하는 명문 여고, 스타 등용문 영화로 유명하죠. 졸업생들 좀 살펴볼까요? 좋습니다. 화려하잖아요. 네네. 누가 있죠? 네, 먼저 1999년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기아기하고 풋풋한 얼굴을 제대로 보여준 김규리. 청춘 열매 가득 먹은 얼굴로 데뷔한 우리 박예진 씨. 소년 같은 매력 제대로 보여준 공효진 씨와 그리고 톰보이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이영진 씨. 2000년 36회 백상예술대상에서 이분들 모두 여자 신인상 수상. 두둥. 진짜. 저는 저 여고괴담에서 공효진 씨를 보고 배우라는 생각을 못하고 진짜 학생 그거. 저 학교 학생이 쟤는 뭐 연기 저렇게 잘하냐. 뽑은 것 같아. 그런 느낌으로 영화 안에서 봤던 기억이 나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저 영화 이후로 그냥 승승장구하더라고. 2005년 여고괴담 4 목소리. 이때는 오디션이 그야말로 수학여행급입니다. 정말 실제로 관광버스를 타고 가서요. 장장 2박 3일 동안 오디션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이때 오연서 씨의 정체불명 성대모사 개인기. 안녕하세요. 저는 오해님입니다. 할머니 사투리를 선보인 우리 박신혜 씨. 내 이름은 박신이유. 알아요? 앳된 모습의 한효주, 정유미까지 연기면 연기, 숨겨진 개인기까지 대방출했었죠. 대박이다. 네. 당시 경쟁률은요 4,500대 1입니다. 결국 오디션을 통과한 입학생은 자 따다단 차예련, 김옥빈, 서지혜 그리고 2009년 여고괴담 5까지 스타 배출 명문고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김경식 또 특별 기자님께서는 퇴근을 하시게 됐어요. 그래도 오늘 열일하신 게 다 옛날 했죠.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예. 남양 특집 1탄 혼자 봐도 혼자 같지 않은 공포영화 19 4위입니다.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장화 흥미. 두 자매 수미와 수연. 새엄마와 함께 살게 된 그날부터 시작되는 가족 괴담. 바로 2003년에 개봉한 장화 홍련입니다. 개봉 당시 무려 314만 명의 관객 수를 동원 한국 공포영화 순위 중 1위를 차지하는 명작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그 이유, 최초의 한국형 하우스 호러로 또 하나의 배우로 불리는 저 집이 아주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스산함을 풍기는 일본식 목재 가옥에서는 아, 뭐야?
자, 이렇게 햇빛 찬란한 아침에도 피 흘리는 원귀가 나오고요. 이거 진짜 지금도 또 놀라네요. 자, 그렇습니다. 공포감을 200% 끌어올리는 집과 실내 세트. 특히나 가장 임팩트가 컸던 건 바로 저 꽃무늬 벽지. 영화의 분위기를 더 비현실적으로 만들어주는데요. 장화홍련 벽지 어디 건가요? 라고 묻는 분들도 저걸 집에다 왜 해? 저걸. 아니 인테리어는 이쁘잖아. 아니 그래도 진짜 없는 귀신도 찾아오겠다 저거. 에어컨 설치 안 하려고 그러고. 장화홍련의 소름 포인트를 더 극강으로 모으는 것. 영화 음악의 대가라 불리는 이병우 음악 감독은요. 서정적인 공포를 만들게 했다라는 생각으로 OST, 지금 이 곡 돌이킬 수 없는 걸음을 작곡했는데요. 자, 기존에 대놓고 공포다라는 음악이 아닌 아름답고도 서늘한 공포를 유발하는 기발한 작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영화에 들어가서 너무너무 무서운 배경이 된 거지. 그 반어법적인 표현을 한 거죠. 네. 지금까지도 한국 공포 영화계의 명품으로 불리는 장화홍련. 자, 과연 귀신의 정체는 누굴까요? 오늘 밤 장화홍련인의 집에 놀러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3개 남았는데 하나입니다. 저는 자신 있습니다. 저는 레전드 오브 레전드를 제가 들고 왔기 때문에. 저는 그냥 두 말 안 할게요. 공포 영화의 역사를 새로 썼다. 라고 할 만한 작품을 가져놨습니다. 남양 특집 1탄 혼자 봐도 혼자 같지 않은 공포 영화 19. 이번에 3입니다. 전. 오! 까불더니만. 1949년 미국 메릴랜드. 악마에 빙의된 소년 롤랜드 도. 그리고 레이먼드 비숍 신부는 소년을 구하기 위해 퇴마의식을 시작합니다. 자, 이 일은요, 영화 엑소시스트의 바탕이 된 실화, 실제 사건인 겁니다. 자, 실화와는 달리 영화에서는 소년이 아닌 소녀 리건이 주인공입니다. 귀엽고 사랑스러웠던 리건. 그런데 어느 날 거친 욕설과 함께 자해를 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이는 리건. 카리스 신부는 리건이 악마 파주주의 빙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메린 신부와 함께 퇴마 의식을 시도하는 카리스 신부. 주님의 힘으로 널 물리친다. 뭐 이런 의미의 주문을 거는 건데요. 자, 뭐 공포 영화의 뭐 클래식이든 명장면들이 클래식.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인정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정말 영화이기만 한 걸까요? 엑소시즘, 즉 퇴마의식은요, 천주교에선 마귀를 내쫓는다는 뜻의 구마의식으로 불리며 중세시대부터 암암리에 이루어져 왔는데요. 그 뒤 1991년 국제퇴마협회가 설립됩니다. 자, 그리고 2014년 6월 교황청에서 이 국제퇴마협회를 공식 인정했다고 합니다. 진짜? 실제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방증하는 내용이죠. 자, 그럼 정말 꿈에 나올까 무서운 엑소시스트의 명장면. 진짜 오마이갓이다. You know what she did? What is it? 저거 내가 제일 싫어하는 장면. 심장이 쪼그라들었어 저 순간에 짧은 장면을 보면서. 네, 정말 상상도 못할 충격 장면의 연속이죠. 실제로 일부 관객들은 개봉 당시 네. 영화를 보다가 기절까지 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인정입니다. 자, 한 소년을 구하기 위한 신부와 악마의 대결. 악마의 소나기에서 카리스 신부는 과연 소녀를 구출해낼 수 있었을까요? 영화에서 확인하시죠. 저는 이렇게 또 퇴근을 하게 됐고요. 이제 1, 2위 기사만이 남아 있습니다. 두 기자만 남았네요. 헤드라인부터 한번 만나볼까요? 워렌 부부의 미스터리 사건일지 컨저링. 안녕. 내 친구가 되어줄래? 척키. 척키가 오늘 공포 영화 1위를 한다는 건 좀 그렇잖아요. 아니 척키처럼 입고 나오신 분이 할 말은 아니 제가 뭐 아니에요. 영화 저 슈퍼마리오예요. 진짜 척키 아니었어요? 저 버섯 먹으러 왔어요. 여기 뒤에 배터리 넣는 데 있던데. 에이 하나도 안 무섭네요. 오늘 엄마랑 자야지. 남자 셋이요. 손잡고 갔어요.
2013년 미 역대 공포영화 개봉 성적 1위. 17일 만에 흥행 1억 불 돌파. 그야말로 공포영화계의 새 역사를 쓴 컨저링. 컨저링 1편에서 다룬 실화, 바로 해리스빌 사건입니다. 1971년 미국 로드아일랜드주 해리스빌 마을에 낡은 2층 주택으로 이사온 페론 가족. 그런데 그때부터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집에서 원인 모를 악취가 진동하더니 누군가 가족들이 잠자는 동안 발을 잡아당기고요. 거기에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거나 일명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발생한 것이죠. 그리고 컨저링에서 관객들이 가장 데시벨을 높였던 장면. Wanna play hide and clap? 컨저링 2도 역시나 큰 화제를 몰고 왔는데요. 역시나 실화가 바탕이었습니다. 11살의 주인공 자넷과 언니 마가렛은 위자 보드 게임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방 안의 침대, 서랍장이 자기 멋대로 움직이고, 그리고 악령을 불러낸 자넷은 천장에 몸이 붙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실제 남아있는 증거 영상, 자넷의 몸에 깃든 전 집주인인 할아버지 귀신 빌 월킨스. No. Who's there? Doctor. 목소리가 막 이랬다 저랬다 하네요. 네. 자, 이 모든 사건의 중심, 악령 퇴치자들, 바로 초자연 현상 연구가 워렌 부부죠. 워렌 부부는 사람과 사물에 깃든 악령을 퇴치하는 일을 하며 초자연 현상 연구가로 인정을 받았는데요. 워렌 부부가 조사한 케이스만 무려 만여 건. 그리고 만여 건의 사건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미스터리한 사건만 골라 만든 게 컨저링입니다. 실화라 더 무서운 극강의 공포, 혹시 아직도 못 보셨습니까? 이 경고만 드리겠습니다. 절대 혼자 보지 마십시오. 남양 특집 1탄 혼자 봐도 혼자 같지 않은 공포영화 19 1위 후보 공개합니다. 90년대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인형에 대한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며 아마 엄마가 이불 깨나 빨게 한 영화일 겁니다. 아우. 바로 사탄의 인형인데요. 사탄의 인형 셔키는 인형의 몸으로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무서운 살인 인형인데요. 진짜 정체는 주술을 이용해 자신의 영혼을 인형에 넣은 연쇄 살인마 찰스 리 레이. 실제로 저 영화를 보고 저의 방에 있던 곰돌이 인형을 버렸어요. 진짜 너무 무서워. 그런 사람들 진짜 많죠. 새로운 어떤 형태의 공포였던 것 같아요. 셔키는 인형의 주인인 앤디와 단둘이 있을 때는 거친 욕설도 남발하고요. 어린 앤디를 이용해 자신을 배신한 동료를 찾아가 그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앤디가 이 사실을 어른들에게 말했지만 6살짜리의 이 허무맹랑한 말을 들어주는 어른은 당연히 없었죠. 자, 영화 사탄의 인형에서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쫙 돋게 한 희대의 킬링 파트. 척키가 들어있던 상자에서 그만 건전지를 목격한 앤디의 엄마. 그녀는 곧바로 척키의 몸을 확인해봅니다. Hi, I'm Chucky. Wanna play? 정체를 들킨 척키는 금세 본색을 드러냅니다. 진짜 무서웠어요. 충격. 역대 공포 영화 중에서 제일 작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절대로 뭐 팔이 잘리건 뭐하건 끝까지 쫓아와서 그 집요하게 그거 하잖아요. 인형들. 나 그게 진짜 무서웠던 거 같아. 불에 대기도 해요? 네. 중간에. 뭐 인형이 느끼겠냐고. 생명력이 장난 아니었어요. 오늘 밤에라도 척키가 당신에게 이렇게 물어온다면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Hi, I'm Chucky. Wanna play?